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맘마이스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가 맘마이스에 광고를 넣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아마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관리에는 비타민 엔젤스만한 게 없습니다. 네. 이 비타민 엔젤스는요 1등 기업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산균만을 사용한 프로바이오틱스 BG 이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장이 좀 불편하다, 설사가 잦다, 혹은 변비에 시달린다 이런 분들이면 무조건 이것만 드시면 쭉쭉 뽑아냅니까? 많은 도움을 아마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쭉쭉 뽑아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해결해 줬습니까? 네, 고혈압 좋습니까? 되죠. 당뇨 좋습니까? 당뇨 되죠. 네, 탈모 되죠. 혹시 발기부전도 그것까지 됩니다. 놀랍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되는 비타민 엔젤스 여러분도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 대표셨던 장하나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게요.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2013년 그 취임 첫 해에 한겨레 신문에다가 매직으로 네. 박근혜 퇴진 이랬다가 당으로부터 경고를 먹었지만은 그해 후원금 만땅 채웠어요. 야, 이거. 아니 그때 물론 인사부터 좀 하시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그 박근혜 사퇴하라 했던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2013년이면 사실 그 얘기하긴 너무나 이른 시점인데 그렇다고 뭘 알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을 얘기했던 당시 근거 같은 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아까 한겨레 신문 언급을 하셨는데 한겨레 신문 일면에 네. 그러니까 당시까지는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적 일탈이라는 게 공식적인 해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댓글 달고 했던 네네네. 게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를 지지해서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 집에 가서 했다는 건데 당시 그 수사했더니 그냥 의도적으로 한 2만 몇천 개 당시 그 시점에서 밝혀진 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었다. 네. 원세훈 원장이 시켰고 업무 시간에 네.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국정원이죠. 회사 돈으로 잡아준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회사 기기로 그걸 업무로 했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고 신문 일면에 고 기사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들어가지고 뭐 기자회견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더 거창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저도 후폭풍이 약간 두려워서 페이스북 정도로 약간 저도 발뺌할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했죠. 주장. 자, 김한길 대표로부터 전화 받았죠. 김한길 대표 직접 또 전화 오셨었나 애매하고 확실히 기억나는 게 이제 지금 의원하시고 계시는 박용진 당시 당 대변인이셨거든요. 그분 전화 왔었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화 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그러셨어요 정도죠. 상의는 좀 하시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크게 혼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좀 이름만 민주당인 것 같지만 그래도 민주가 들어 있잖아요. 좀 개인의 또 그런 발언 같은 거를 누가 탄압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건 좀 없고요. 그게 새누리당 스타일이 좀 그런데 화딱지는 나지만 어떻게 못하는 이런 느낌 정도. 그 얼마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 선거법상 받을 수 있는 거는 꽉 다 채웠죠. 그러니까 비교해 볼 것이 제가 첫 해에 1,8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땅을 채운 것은 저도 예상치 못했지만 독일, 미국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 교포분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의원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끊임없이 몰고 다니셨던 걸로 제 얼핏 기억. 글쎄요. 다들 무슨 화제가 있었냐는 표정이신데. 그래요? 하나 대보시죠. 네.
그뭐 그죠 강정마을 가장 열심히 거기 또 아, 네네네. 제가 그 국회 오기 전에 사실은 고향이 제주도이고요. 강정마을 아. 출신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국회 와서 그 활동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해군기지가 그러니까 미군하고 무관하다는 게 또 우리 국방부 공식 입장이었는데 네. 그 제주도 해군기지 이렇게 공사 시방서라고 좀 예. 말이 웃기잖아요. 예. 근데 큰 공사를 할 때 이런 요건에 맞춰서 공사해라라고 네. 발주하는 사람이 이만큼 두꺼운 책에 다 쓰는데 거기에 보면 미군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이 올 수 있는 규모로 네, 그러니까 네, 미군의 기준에 맞춰서 지어라라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그 두꺼운 책을 다 뒤져서 찾았죠. 근데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이 전 세계 11대가 있는데 미국만 11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 사실은 얼마 전에 이 한중 문제 전문가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 사드만으로 지금 중국이 열받아 있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제주 그 해군 기지 이건 그야말로 그 중국 코앞에서 이렇게 작전을 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우리 군은 이 중국이 그 열받을까봐 이거는 미군하고 무관한 그냥 우리가 짓는 항구다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미군 용도였다는 거를 이 정한아 의원이 밝혀낸 겁니다. 네. 맞죠? 그 재미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그 시사 전문 프로 같이 자, 무거운 그러면요. 분위기. 그죠 의원 그 생활 중에 네, 애도 나셨죠? 낫죠. 결혼도 하시고. 네, 그 순서가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왜요? 그 결혼 상대를 언제 만나신 거죠? 네, 임기 중에 만났죠. 임기 중에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혼하고 애 낳으려고 귀해난 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뭐 저도 뭐 권력형 결혼. 그렇죠. 권력형 결혼. 좀- 네. 스펙 쌓아서 결혼한 거 아니냐. 진실은 이렇게 그게 아닌데 반박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결혼 스토리가 굉장히 그 재밌던데요. 네, 이게 저에 대해 모르시고 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 그때 우리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다 들려드렸어요. 그게 별로 재미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제가 뭐 집회 시위 또는 이제 현장 뭐 밀양 송전탑 투쟁도 많이 기억들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네. 그 남편분이 이제 현장에 사진 그 기록 사진, 네네네네. 다큐멘터리 네. 사진 찍는 분이라 데모 하는 데마다 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하셨구나. 사랑이 사랑을 싹 터서 싹 터 누가 먼저 이렇게 호감을 가졌? 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억이 불분명한데 그것도 그러면 남편분이 본인이 맞아요. 예, 예, 예. 그렇다고. 본인인 것 같아. 예. 글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것도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정말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제 국회의원으로 너무 대하는데 그분이 그 제 직업 당시에 하는 일이 뭔지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너무 편했고 하여튼 저는 일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웃기죠. 국회의원이 뭐 지난 일이지만 일할 때 힘들었다 그러면 뭐가 힘들고 뭐 돈 많이 받고 막 그런 느낌들 드는데 해도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잘 해결이 안 됐죠. 밀양 송전탑 투쟁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내려가 가지고 경찰들이 뭐 어르신들 몇백 명 계신데 경찰 여기 뭐 수천 명 와 있는 거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예, 경찰 예, 버스가 예. 그냥 마을에 네네. 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어르신들에 대한 뭐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없는데 또 월요일 날 서울 올라오면 또 그런 상황 발생했다. 그냥 아무리 전화해도 또 안 되고요. 가서 보는 잠깐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뭐 심적 고통이나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또 그런 와중에 잠깐만이라도 저를 좀 그런 뭐 부담, 국회의원 이런 거에서 약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았죠. 나중에는 별로 갈 필요도 없는 현장인데도 굳이 가셔서 연애를 했다. 연애했다 이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그러신가 보다. 데모 많이 가셔요. 그럼 저처럼 사랑도 하시고 잘 장하나 의원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업을 많이 가진 여성분 중에 한 분일 거다. 네. 뭐 직업을 통틀어서 정말 많은 직업을 거치셨죠? 물론 정규직은 별로 없지만 주로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기엔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던 얘기 같은데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뭐 많이
뭐 텔레마케터 뭐 요새 그 최근에 프레시안이라는 그 언론에 한 텔레마케터 여고생이 그러니까 직업 훈련처럼 네네네. 참여하셨다가 그 너무 안타깝죠. 네, 돌아가신 사건. 텔레마케터 진짜 일해보고, 그러니까 아예 그 직종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와우바운딩. 그러니까 텔레마케터 없을 시절에도 우리 살았잖아요. 물론 기업들은 뭐 그런 방식으로 더 이제 뭐 물건을 더 팔고 이럴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전화번호 수집도 되게 우리 억지로 당하잖아요. 뭐 물건 살 때 뭐 동의하게끔 막 되어 있고 네. 뭐 내가 동의해서 가져간 번호인지 뭐 어디서 또 털려서 가져갔는지도 애매한 데다가 그러니까 바쁘고 여러 가지로 짜증나고 화를 내게 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하루 종일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아보면 개 욕을 하루 종일 들어요. 8, 90%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전화 오면 저도 좀 그러니까 저는 화나 욕은 안 했지만 되게 빈정됐어요. 저 되게 후회하는데 예컨대 자동차 관련 보험 얘기하면 저 20대고 오토바이 타는데 들어주실 거냐고 이런 식으로 거기 그런 사람들 안 해주거든요. 하고 뭐 이제 대출 받으러 오면 집에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놔서 필요 없는데 이렇게 제가 빈정빈정 됐다고요. 근데 정말 후회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진짜로 그 이후에는 함부로 못하게 돼.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 부탁드리는데 그분들한테 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냥 아예 안 받고 끊는 게 나아요? 아니면 네, 지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욕하거나 뭐 화내거나 이렇게만 안 하시면 근데 그 여고생도 우울하고 그 심적 스트레스 죽음까지 잃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고 주부분들 많으세요. 근데 계속 욕 듣다 보면 우울증이 생겨요. 산업재해로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그런 본인의 모습이 또 괴로워서 숨어서 울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가 4년 있었는데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국회에서 이제 그래서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을 감정노동이란 거를 이제 노동법상에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사람들 뭐 주문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주문 받으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패밀리 레스큐. 네. 깜짝이야. 뭐 하시나요? 그거 너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불편하다고 해야 돼.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네. 주문만 잘 받으면 되고 맞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 계속 서 계시는 네네네. 일들 많거든요. 네. 다 의자 놔줘야 돼. 그러니까 고객이 서 있는데 앉아 있는 게 뭐 건방지고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치죠, 뭐. 네. 그러다 저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셨죠? 제가 그 강정 마을에 아까 뭐 저는 강정 마을에 뭐 거기 들어가서 살고 아주 뭐 깊이 헌신적으로 투쟁한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들 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평화활동가분들 계셨고 정말 그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강정 마을 싸움이 뭐 전혀 진전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맨날 공사장 앞에서 그날 공사 시작할 때 다들 몸으로 막다가 경찰들한테 들려가지고 용역들한테 들려서 다 내팽겨쳐지고 약간 하루에 공사를 몇 시간씩만 지연시키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모집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냈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1%도 안 했고요. 1%도 거기에 전국에서 이 정치에 관심 있다고 소위 하는 청년들이 몇백 명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정마을 배지 주고 이 강정마을을 알리려고 청년들한테 정말 그 마음으로 응모를 했어요. 하고 예. 이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올곧게 반대한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부분을 어필을 하면 심사위원들도 알아서 떨어뜨려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됐죠. 뭐가 어필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직 의문인데요. 뭐 이런 말은 웃기지만 저도 이렇게 공모하면서 뭐 민주당에 개파 있다 그러잖아요. 뭐 개파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누구게에 그래도 짱짱한 청년들 다 후보로 좀 나오고 심사라는 것도 약간 그런 힘도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편견도 저도 있었는데 제가 되는 걸 보고 정말 깨끗한 과정에 의해서 정말 공정하게 됐구나.
내가 될 리가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청년들 주거 문제라든가 그냥 제가 여러 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뭐 해도 그냥 정말 아둥바둥해도 막혀 있잖아요. 우리 완전히 머리부터 짓눌려 있는 이런 청년들 상황을 겪어봐서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한 뭐 해법들을 강하게 제시했을 그러니까 거고. 이제 그 이력서에 직업만 쫙 적어놨겠네. 직업만 있으면. 뭐 그거를 나열은 30여 가지.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이력서에 뭐 어느 대학교 나왔고 똑똑하니까 잘하겠지. 그래도 이왕이면 똑똑한 놈이 하겠지. 아니면 뭐 참여정부 때 뭐 했었다 뭐 했었다. 아, 경험이 있으니까 잘했었다. 맞아요. 이렇게 평가밖에 못 하는데 제가 4년 해보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정치가 아니라 다음에 정말 더 나은 뭐 민주주의 버전 뭐 2.0으로 높아진다거나 나은 세상이 되려면 당사자 정치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당사자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난 놈 말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람 뽑아야 좀 만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이 평균 연령이 55.5세고 19대보다 높아졌고 계속 높아지는 추세예요. 야금야금 높아지고 있고요. 평균 재산은 41억이라 그러고 83%가 남성이에요. 돈을 한 40억 가진 중년의 남성들이 300명 중에 우글우글 한 상황이니까 남녀 성비가 그 5대 5인데 사실은 네네. 지금 거의 8대 2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8대2가 못 되는 상황이고 네.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평균 재산을 해보면 41억하고 거리 멀지 않겠어요.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빙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고 욕하는 게 뭐 저 사람들이 뭐 결국 정경 유착돼 있고 다 똑같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 정말 악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겪어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몰라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래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 숫자로 데이터로밖에 모르고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분들을 서민 중산층에 대해 이해시키는데도 저는 4년이 부족하다고 생각 들어요. 민주당을 많이 비난하시는데 탈당했습니까? 뭐 민주당은 당원들의 것이니까요. 아, 느끼하네요. 자유당 갑시다. 자유당. 네? 자유당 가자고. 자유당. 자유당이시라면서요. 아, 자유당이에요. 지금 대선 노리고 있어요. 사드 배치. 제가 보고 너무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어요. 아, 그래.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요즘은 뭐 하세요? 요즘은 그 월수금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 예. 지금은 사실 의원 아니고요. 팀장입니다. 팀장. 장하나 그 팀장. 36번째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네. 지금 37번째 직업이에요, 지금. 그런가 봐요. 하고 이제 전직 국회의원 특혜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있어 보이. 연금은 나오잖아, 연금. 아, 연금 없어졌어요. 그 연금이 그 19대 때 없앤 거고요. 네. 20명 정도 된 의원이 같이 법을 내 가지고 없앴고 네. 원래 뭐 연금도
관두자마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60cm, 65cm 그렇지, 그때 지나요. 예, 예. 그렇게 나이가 되면 공무원연금처럼 네네네네. 퇴직 후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래도 국회의원 하셨는데 네.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에서도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이면 모실 때 뭐 조금 더 환경운동연합에서 국회의원 4년 경력을 쳐줬어요. 그래서 팀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보통 전직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뭐 다 뭐 싸잡아는 아니지만 대부분 끝나고 나서 본인이 단체를 만드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연구소 만들고 뭐. 예,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단체에 가서 뭐 대표급으로 그쵸. 하시는데 예. 저 뭐 환경운동에 대해서 배울 것도 많고 저는 좀 필드에서 예. 파이트를 해야지 이게 성격 그러니까 현장에서 싸워야 맛이라 가지고요. 네. 배울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필드에서 파이트를 하셔야 파워가 나와요. 파워가 나와. 아, 정말 제가 너무 안 으시셔가지고 지금 평소에 안 쓰는 영어까지 쓰고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 한 5분 나가나? 그리고 제가 화목토일은 애기 봅니다. 거기까지 월수금 출근 화목토일은 엄마 그럼 월수금은 애기 누가 봐요? 아빠 아빠가. 평등 육아죠 뭐. 그렇군요. 네. 그 정치인 중에 박근혜 퇴진을 가장 먼저 외쳤던 분으로서 네. 지금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탄핵 늦었지만 그렇게 이건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언젠가는 좀 밝혀졌으면 하는데 지금 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뭐 제가 주장한 내용 때문에 탄핵된 건 아니고 너무 그 소위 뻘짓을 그분이 많이 하셔가지고 셀프 사퇴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촛불도 너무 그 기적적으로 5천만 인구 중에 그 1회에 막 230만 나오신 적 있잖아요. 네. 인구의 5%가 다 그 기적인 건데 저는 정말 거짓말 같고 기적 세상에 그러니까 누적 인원 말고 하루에 인구의 5%가 어디 서울에 모여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나 아니면 또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간 봤거든요. 이거 탄핵했을 때 역풍이니 뭐니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간 봤어요. 근데 230만 나온 후에 저는 무조건 가결된다고 봤어요. 그 눈치를 안 볼 만큼 오히려 배포가 있는 정치인이 흔치 않거든요. 그 정말 그 흐름에 다 넘어간 거 맞고, 근데 그 이후 세상이 정말 바뀔 거냐에 대해서 많이들 믿지 못하시고 부정적이시라는 뭐 여론조사 결과 이런 네. 것들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뭐 지금 대선철인데,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누가 정치 권력을 잡느냐, 이 정치를 너무 스포츠 뉴스나 이기고 지는 되게 보고 있노라면 재밌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 게임처럼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특히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진짜로 찢어 뭐 제가 뭐 수급자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정권 한번 바뀌고 대통령 한번 바뀌면 진짜 없는 사람들, 아까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복지 정책 하나가 뭐 아시겠죠? 주던 거를 안 주기 시작하면 살만한 사람들은 그냥 짜증나, 저 얼굴 텔레비에 계속 나오는 게 싫은 정도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정치가 사람 잡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도 잘하는 정치인들 많은데 그런 분들 잘 조명 안 돼요. 국회의원 또 시켜준다면 합니까? 당연한 말씀. 김진태가 시켜준다고 그래도 네? 합니까? 김진태 의원이 시켜준다고 그래도 합니까? 일단은 아이고, 이름도 얘기하기 싫은데 잘 돼요. 끝으로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정말 어려운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뭐 진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 너무나 많고, 그분들께 짧게 좀 한 말씀, 용기를 주는 한 말씀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좀 참여를 원하는 한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한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에 더해서 기호 몇 번 이분을 찍어야 된다. 그것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나 5년 뒤에 두고 볼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별로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휴. 근데 그거 아니고요. 진짜 세상 바뀌려고 하면 정말 씨름놈이 되고 막 홍준표가 됐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그러니까 싫은 놈이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웃기려고. 네, 이제 누가 됐던 간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단 뽑힌 다음에 계속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이고 정치인들이 일꾼이라고 본인도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사장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만 가게 들여다봐. 일꾼들끼리 장사. 나라 잘 돌아가려면 사장이 매일 출근하고 먼저 퇴근하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해야지. 내가 일 너무 잘해. 서울대 아닌 박 박사님 초스프 울트라 엘리트니까 나한테 다 맡겨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 주인이라 그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세상 다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게 나가서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거 일을 시키는 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분들도 뭐 지금 저기서 끝나는 사인 왔지만 청년분들도 뭐 희망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어요 하고 청년들이 해도 안 되고 정말 엉망이고 정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꼴도 보기 싫은 거 맞는데 역설적으로 청년 당사자가 안 싸우면 다 나이 많고 다 가진 거 다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있잖아요. 우리가 대차게 싸우고 국회 가서 머리 박아도 바뀔까 말까인데 탈출구가 또 정치밖에 없어요. 이거 정치 안 바뀌면 제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힘든 것도 알지만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 나가서 이루셨다시피 본인의 문제, 청년의 문제, 뭐 아니면 저는 애 키워보니까 엄마의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대로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근데 다 이제는 자기 문제로 한번 싸워보세요. 네. 그게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 뽑아서 빡세게 일 시켜라 라는 메시지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하나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단할 수 없어 필요한 건 로켓 펌 때론 나 대신 싸워주는 로봇 그건 말도 안 되는 만화 속 이야기 너의 어깨가 부서져라 부딪혀야